농가가 죽는 속도가 장난이 아니에요. 농업 누군가는 지켜야 돼요. 이때까지는 농촌이 똑같아. 배운 사람이나 안 배운 사람이나. 인자부터는 그게 아니에요. 충분히 공부하고 연구해가지고 달라들어야 돼요. 농촌만 따로 놀아가고 절대로 생산 갖고는 이제 부자가 될 수가 없지. 농업에 답이 있다. 뭐냐? 6차 산업화. 농업이 도시 속으로 파고 들어가야 되는 거지. 농산업. 농업 마이스터 유지봉 대표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저는 경남 거창에서 높은 뜻 푸른 꿈을 품고 흙에 청춘을 걸고 물에 인생을 건 사나이 유지봉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이제 나이 한 50 됐거든요. 30년 동안 농사 지으면서 실패와 성공을 거듭하면서 오늘 이 자리까지 서게 된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경남 거창에서 아까도 말했지만 딸기 농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 수경재배라 하는 그 공중에 있는 딸기 형태 있죠, 그죠? 그걸 27동, 한 동의 기준이 200평 기준이에요. 와, 부자죠? 네. 그리고 이제 또 2차로 가공 공장이 있어요. 잼 공장. 오늘도 내가 중간중간에 이제 이야기하다가 문제 맞추는 분들에게는 잼 한 병씩 드릴게요. 집중해가지고 들어보세요. 그리고 이제 또 우리 6차 산업의 기본 또 체험 농장까지 그리고 교육도 제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요까지 있기까지 제가 이제 태어나서부터 이야기를 제가 한번 들려드릴게요. 저는 1969년도 우리 큰방에서 우렁창 목소리로 제가 우리 아버지의 차남으로 태어났어요. 여러분 농촌에서 차남이 어떤 자리인고 잘 모르죠? 제가 이제 농업을 이렇게 시작한 계기도 원래 우리 아버지도 이제 조그만한 가수원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 창중에서도 굉장히 또 산골짜기 있었어요. 그래 아버지가 이제 항상 이런 말 했어. 바깥에서 손님이 오시면 장남은 대학을 들어가서 집안을 빛내고 차남은 농사나 지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이제 어떤 분이냐면 논산 훈련소의 조교 출신이에요. 우리 아버지의 이론은 항상 사람은 패면 사람이 된다. 저도 약간 동의해요. 그래 이제 우리 형님은 정말 많이 때리는 모습을 봤어요. 공부하라고. 저는 공부할까 싶어서 좀 겁을 먹었던 모양이라. 농촌에서 둘이를 대학 보낼 수가 없잖아, 그죠? 그래서 저는 10살 때부터 나는 당연히 농사를 지어야 되는구나. 그래 생각하고 이제 있다가 이제 중학교를 보내고 중3 때가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창에 이제 농사를 가르치는 고등학교 농고라 하는 게 있죠, 그죠? 거기를 제가 이제 축산과를 지원하게 된 거예요. 아버지 허락도 없이. 당연히 이제 옛날에 아버지가 농사를 지어라 했기 때문에 나는 농사의 길로 가야 되는 줄 알은 거예요. 그날 밤에 아버지가 내가 농고를 지미고 원서를 낸 날 제가 아버지한테 처음으로 맞았어요. 뒤지기 맞았어요. 옛날에 아버지가 나보고 농사 지라 해놓고 농고를 갔다고. 그래 이제 아버지도 나름 창피했는가 봐. 그때는 인문계가 막 유행할 때고 좀 농사 짓는다 하면 이제 참 못 배우고 할 일 없는 사람이 짓는 자식한테도 물려주기 싫은 직업으로 막 바뀌고 있을 때예요. 그래 아버지도 이제 뭐 10살 때는 그렇겠지만은 다시 이제 20살 때 10년도 아버지도 마음이 변한 거지. 그래 한번 실컷 맞고 또 밀어주더라고 이제. 그래 뭐 이왕 댕기는 거 뭐 열심히 댕기봐라 해가지고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저는 이제 제 재산이 있었던 거예요. 축산과를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뺑아리 몇 마리, 토끼 몇 마리, 염소 몇 마리, 제 재산이 있었어요. 지금 돌이켜 보면 저는 부모한테 용돈이라고는 달라 소리를 안 한 것 같아. 학교 갈 때 이제 우리가 한 10몇 킬로 돼요 학교까지. 장날에 뒤에 자전거에 그 키운 토끼나 닭을 싣고 장에 내고 학교를 갔었어요. 얼마나 착했는지 옷 한 벌 사달라 소리 안 했어. 교론복 있죠, 교론복. 학교에서 주는 교론복하고 체육복으로 3년을 버텼어요. 얼마나 효자서 돈 하나 안 주려고 하고 말 잘 듣고.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20살 졸업하고 20살에 이제 농업을 뛰어들었는데
아버지하고 나하고는 딱 30살 차이예요. 근데 이제 사과 농사를 아버지가 했기 때문에 저는 축산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축산가를 갔거든. 노래도 이런 노래 있잖아요.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우리님과 젖소를 키우면서 멋지게 살아보려고. 그래서 이제 축산가를 갔는데 뭐 아버지가 하던 일을 도와야 되잖아요. 그래 갑자기 이제 아버지가 52, 나 22에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이제 형님은 이제 대학 졸업하고 이제 직장 생활 나가고. 그래서 제가 갑자기 이제 가장이 된 거예요. 그때 이제 가시가 우리 우환이라 하지 가시가 기울더라고. 할머니도 갑자기 또 아버지 돌아가시고 몇 달 만에 또 같이 돌아가신 거예요. 정말로 우리 집은 이제 뭐 초상집인 거지. 이제 우리 엄마는 맨날 울고. 그래서 제가 이제 막 가장 아니게 이제 가장이 돼가지고 아버지가 하는 이제 가수원을 이렇게 농사를 지면서 그때 생각하면 진짜 앞날이 암담하고 주위에서도 이제 그 남자가 없는 집은 좀 짧아요. 그런 많은 일도 겪었었고 그래서 다짐을 막 하게 되는 거예요. 자, 내가 젊은 애가 농사를 짓는다 했을 때 주위에서 보는 시선들이 어땠냐면 그 당시에 농업을 바라보는 시선이 정말로 형편없었던 거예요. 우리 가족들까지도 농사를 지면 답이 없다. 뭐 진짜 못 배운 사람이 할 수 있는 농사를 네가 말라 하냐. 이런 식이에요. 농사를 짓고 있으면 장가도 못 간다. 그래서 저도 이제 친구들이나 이제 가족들한테 마음속으로 약속을 해요. 그래, 너보다 더 이쁜 여자 만나겠다. 부와 명예를 너보다 더 내가 농사지가고 갖겠다 하는 약속을 딱 하는 거예요, 나한테. 그래서 제가 실패를 끊임없이 해도 농촌을 떠나지를 못했던 거예요. 나 자신과의 약속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제 27인가 되던 해에 사과나무가 이제 나이가 많으면 이제 노목이 되는 거예요. 그럼 노목이 되면 나무를 교체를 해야 되거든. 그래서 야 이거 이제 나무를 비내고 새로 사과나무를 심으면 5년이 걸리는 거예요. 다시 흑자로 돌아서려면 그 기간 동안 돈도 없는데 그러면 고민하는 거라. 그때 어린 내 나이에 이래 사회를 바라봤을 때 무슨 농사를 지어야 될 거냐 내가 이제 생각 여자가 좋아하고 애기가 좋아하는 걸 해야 된다고 제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어린 시근에 왜 그러냐 그때 내가 보는 사회가 이랬었어. 한 가정에 대장이 애기라 애기 먹고 싶으면 무슨 사주나. 두 번째가 엄마, 세 번째가 남자. 정말 시시해. 그때도 없었어. 지금은 뭐 개다음이라며. 진짜 시시 없을 때, 아 여자가 좋아하고 애기가 좋아하는 걸 해야 되겠다. 제가 이제 두 가지를 선택한 거예요. 딸기랑 자두. 자두는 하트 모양 생기잖아. 그래요. 이제 하트 모양 생긴 자두를 가지고 팔아먹을 때 스토리텔링으로 이 자두를 먹으면 사랑이 이루어집니다. 하트 뿅뿅. 근데 이제 자두는 잘 안 되더라고 내 생각같이. 그래가지고 이제 두 가지 시작하다가 자두는 적고 당연히 돈 되는 쪽으로. 그래 이제 제가 뭐 결심하면 뭐 번개불에 콩꽁띠 빨라요. 포크레도 바로 한 대 사가지고 막 다다다다다 정리해가지고 한 75m짜리 그러니까 한 400평을 지은 두 동을. 그래가지고 이제 농사를 지본 거예요. 그래 그 창에 딸기가 유명하거든요. 근데 나는 산골짜기에서만 살다가 그 창 읍내에 있는 하우스거나 솔직히 딸기 하는 줄 몰랐어요. 그래 이제 딸기를 하려고 준비하니까 그 하우스가 전부 다 딸기더라고. 그래서 이제 딸기를 배우면서 내가 이렇게 두 동을 지어가지고 하니까 잘 됐겠어요. 잘 됐으면 제가 안 나왔을 끼라 아마. 기고 만장했을 끼고 이래 되지도 않았을 끼고 당연히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알고 보면 결과론적으로 당연히 안 되는 거라. 기술도 없는 데다가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환경이 안 맞는 거예요. 산골짜기에 산이 가려서 햇빛도 없고 더 춥잖아, 그죠? 당연히 안 되는 자리에 억지로 하다 보니까 계속 빚만 늘고 그런 과정을 10년을 거치는 거예요. 10년 동안. 제가 이제 농사를 이렇게 딸기를 생산했잖아요, 그죠? 제가 이제 생산하면서 이 가격을 우리가 선택권이 없어요. 우리 경매를 보러 가면 남들이 1년 내 농사 짓는 걸 남들이 정하잖아. 상당히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직거래를 해야 되겠다. 6차 산업이란 말 많이 들어봤죠, 그죠? 그러면 가장 쉽게 표현하면 뭐냐면 가격을 내가 정하는 게 6차 산업이에요. 가격을 내가 정하는 거. 그래서 이제
그때 제법 유행했었지. 이제 홈페이지. 우리 집사람한테 홈페이지를 만들어라 해가지고 이제 고객 관리를 한 13, 14년 전부터 시작을 했죠. 그 당시에 이제 농사는 제가 제법 이제 보통 이상은 지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여기 서울에 현대백화점이나 또 양재동 마트 알죠, 그죠? 거기서 최고 상품으로 인기가 있었어요. 백화점에서 타 백화점은 주지 마라 할 정도로 저한테 찾아왔고 물건을 달라 했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또 당연히 이제 미군 부대에 이제 노크를 한 거예요. 미군 부대에서 한 번만에 오케이 된 거예요. 자, 미군 부대라 한 데가 어떤 데냐 하면 그 당시는 용산 우리 용산으로 알고 있잖아요. 주소를 용산구 용산으로. 근데 거기는 주소가 실제로 미국 캘리포니아주로 돼 있어요. 그거면 수출이에요. 그리고 이제 거기가 미국에서는 그래 보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전쟁터잖아요. 잠시 휴전 국가. 세계에서 가장 부강한 나라 청년들이 와가지고 전쟁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사람들 어떤 상품 먹여야 되겠어요? 세계에서 가장 좋은 것만 먹는 거예요. 딸기도 매일 미국에서 공수해 오더라고. 미국 사람이 없죠. 진짜 딸기 맛없어. 미국 사람한테 말하면 안 되는데 진짜 맛없어.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딸기를 들고 들어가가지고 이제 거기 케미슬이라고 이마트처럼 큰 매장이 있는 거예요. 뭐 거진 다 미국에서 공수되어 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농산물이 그 들어가기는 하늘의 별따기예요. 자, 심사도 까다롭고. 그래 저희는 제 딸기는 들어가서 한 번만에 저는 항상 내 상품에 대해서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딱 준비를 해요. 당연히 이제 딸기 맛도 보이지만 저는 이런 농법으로 농사를 짓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미군에서도 먹어보더니 오케이 해가지고 불티나게 팔리시 하는 거예요. 큰일 했죠 제가. 지금까지도 소문에 미국 딸기는 안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납품하고 그 뒤로 이제 한국 딸기 맛을 봐가 한국 딸기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이제 토경 재배가 여러분이 알고 있는 딸기 농사에 땅에서 하는 거죠, 그죠? 텔레비 보면 땅에서 이렇게 허리 굽혀가지고 딸기 따는 걸 이제 그걸 토경 재배라고 하는 거. 제가 그 당시에 한 15동 정도 3,000평 할 때요. 너무 허리도 아프고 우리 아가씨들 딸기 와서 공짜로 따먹으러 가면 좋다고 따먹다가 10,000원치 따먹고 그 다음날 병원 가서 30,000원치 주사 맞아야 돼요. 허리가 아파. 진짜 저희 부모님도 막 허리 오고 벌써 딸기 농사. 자식 잘못 나가지고. 그래 이 악성 노동력에서 해방하려고 제가 이제 인근 마을에 선진 농가들을 찾아다닌 거예요. 우리 딸기를 이제 공중에 이렇게 하는가? 그럼 우리 수경재배라고 부르거든. 수경재배. 깨끗하잖아, 그죠? 그래 저런 농법을 이제 그 창에서는 제가 처음으로 했어요. 내가 문제 한 개 내볼까요? 딸기가 어느 나라에서 왔을 것 같아요? 맞았어요. 상품을 안 걸었을 때 맞췄기 때문에 내가 1943년도에 일본에서 처음 들었다고. 80년이 안 돼요. 옛날에는 또 딸기도 외국 과일이 있었잖아요, 그죠? 딸기는 일본에서 들었지만은 저 기술 자체가 이제 네덜란드에서 우리 농민들을 대구 해가지고 이제 네덜란드를 좀 흉내내는 거예요. 네덜란드는 저 단계가 넘어섰지. 내가 네덜란드 갔을 때 네덜란드 강사가 이런 말 하더라고. 한국 딸기 농업은 우리나라보다 60년이 뒤졌대요. 참 자랑도 너무 하더라고. 네덜란드가 어떤 나라냐 하면 참 무서운 나라예요. 세계에서 농산물 수출 1위가 어디겠어요? 미국이라. 2등이 네덜란드예요. 네덜란드 나라가 경상남북도 많은데 그 땅의 3분의 1이 바다보다 낮은 땅. 정말 열악한 환경에서 세계 수출 2위를 해.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도 자꾸 우리 농민들 네덜란드 견학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뭐 미국이나 유럽 가보면 과일이 좀 한국 먹다가 먹으면 맛이 덜하죠. 그래 이제 제가 그 앞서 있는 네덜란드 사람한테 제가 딸기 맛을 보고 왜 딸기가 좀 맛이 없습니까? 이러니까 그분이 나한테 역질문이 들어요. 왜 딸기가 맛있어야 되는데요? 설탕에 찍어 먹으면 되지. 잼만 들어 먹으면 되지. 그런데 한국 사람은 맛으로 먹는 말이에요. 무조건 맛이라.
고구마도 맛있어야 돼. 무시도 맛있어야 돼. 한국 사람은 무조건 맛. 예, 외국에는 전혀 달라요. 일본에도 가면 요새 딸기 옆에 시럽 이런 거 쨍 같은 거 놔줘요. 우리나라는 오로지 생과일로 소비자가 그걸 원하기 때문에 맛을 내기 위해서 되게 신경 써요. 이제 알았죠? 한국 딸기가 세계에서 가장 맛있다. 세계에서 생산 양은 6위 정도, 재배 면적은 12. 그 정도만 알고 있어도 딸기에 대해서 정말 많이 아는 거예요. 말 나온 김에 이제 수경 재배가 지금 면적이 얼마냐면 전국에 24%가 수경 재배예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일본 20% 간대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우리가 이제 수경 재배로. 여러분 수경 재배하면 농기계가 필요 없어요. 트랙터, 기운기, 갈리기 이런 아무 필요 없어요. 사람만 있으면 돼. 신기하지요. 농사 짓는데 농기계가 없는 그런 방법이에요. 지금 또 여러분들과 요새 유행하는 스마트 팜, ICT 하면서 농업이 최첨단화돼가고 있거든요. 젊은 사람들 막 들어가지고 저는 약간 걱정이라. 이런 농민들이 다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농민들이 다 잘 살려면 어떻게 돼? 농산물 가격이 올라야 되잖아. 그럼 여러분이 어떻게 돼요? 비싸서 힘들어지잖아. 물가 오르고. 그래서 절대로 농민이 다 잘 살기 힘들어요. 제가 보는 정부도 절대 그렇게 안 놔둘 거예요. 비싸면 수입해갖고 여러분들이지. 그래서 지금은 자본주의 시대이기 때문에 머리 좋은 사람이 농사를 잘 짓는 그런 시대가 온 거예요. 제가 이제 걱정된다 하는 게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여러분들 수입 농산물이 우리가 먹는 것 중에서 77%가 외국 농산물이잖아요. 23%만 국산인데 자 여기서 스마트팜 해라, ICT 해라 하고 젊은 우리 농부들한테 지원을 많이 해줘요. 융자로 갚아야 될 돈이에요. 그래가지고 생산이 더 많이 됐어. 생산이 30% 더 많이 되면 가격 50% 늦어요. 참 이거 다 잘 살 수 없어요. 소비자도 잘 살고 농민도 잘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걱정인 거예요. 막 10억에서 30억 빌려줘요. 이자 1%짜리를 빌려줘가지고 갚을 때쯤 돼서 나는 걔들 잘 생각하지 않으면 힘들어요. 그 농업이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나는 두 가지. 수출이 가능한 농산물을 내가 가짓거나 할 수 있는 능력과 6차 산업처럼 가격을 내가 정할 수 있는 농민만이 앞으로 살아남다 봐요. 참 안타깝게도 나이 드신 분들은 좀 해당이 안 되잖아. 힘들잖아요. 이제 젊은 농부들. 농업이 지금 많이 외곽에서 보는 농업이 좋아졌어요. 왜냐? 젊은 기농자들이 농업에 들어가지고 되게 성공한 스타 농업인이 많이 탄생한 거예요. 그래서 바깥에서 아까 내가 30년 전에 농업을 굉장히 안 좋게 봤는데 지금 전혀 안 그렇잖아요. 막 기농자가 들어오고 젊은 사람들이 제가 우리 집에서 다 느껴. 딸기 배우러 오고 걔들과 이야기하면서 농업에 대한 이미지가 전혀 나쁘지 않으니까 그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여러분들 이제 방송을 보는 우리 기농 예비 기농자들이나 농업에 관심 있는 사람은 정말 철저하게 공부하고 시작해야 되지. 자칫 잘못했다가는 23%밖에 안 남은 우리 먹거리에 너무 많이 생산하게 되면 어때요? 가행 생산되면 우리 다 죽는 거예요. 우리 농산물 비싼 거 알죠, 그죠? 너무 적은 면적에서 생산하다 보니까 당연히 우리는 비쌀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외국에서 생산하는 가격 경쟁이 안 되기 때문에 정말로 품종 하나 선택할 때 잘 선택해야 되고 잘 보고 선택해야지. 무조건 농촌에 가면 뭐 이런 미래다 이런 말 한마디로 들으면 안 돼. 많은 공부를 하고 이 미래에 대한 답을 찾아야지. 순간적으로 야 농촌에 가면 지원을 해준대 뭐 이런 단어 갖고는 들었다는 큰 낭패를 젊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거예요. 내 제자들이 이제 중국에 100명의 젊은 제자들이 있는데 그 지역에 거진 탑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강의하는데 좀 재밌습니까? 네. 농민이 즐거워야 이 6차 산업도 가능해요. 체험객이 왔을 때 내가 인상 쓰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농업이 즐거워야 농민이 즐거워야 이 소비자한테 전달돼 가지고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어떨 때 이제 행복감을 느끼냐면 내가 가르친 제자가 농사 잘 짓을 때 최고 기분 좋은 거예요. 살맛이 나는 거예요. 경남 거창의 한 농장. 보통 겨울은 농한기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곳에서는 바쁜 손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노지 재배의 경우에는 5월이 되어야 딸기가 다 익는데요. 시설 재배로 인해 한겨울에도 딸기를 먹을 수 있게 됐습니다.
딸기꽃을 따느라 분주한 사람은 농장주 강필연 씨. 류지봉 대표와 깊은 인연이 있다고 하는데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처음 익은 딸기를 류 대표에게 선물했다고 합니다. 인사를 마치자마자 딸기 상태부터 확인하는 류 대표. 무르지 않으면서 골고루 붉게 익어야 맛있는 딸기라고요. 그런 그 거 사이즈는 안 나올 많이는 안 나올 것 같아요. 직업을 바꿨는데 정말 낯설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끔 들려가지고 잘하는지 보고 또 걱정도 되고 해서 자주 오보는 편이에요. 마이스터의 예리한 눈으로 농장의 문제점도 살펴봅니다. 딸기꽃을 보면 딸기의 영양 상태를 짐작할 수 있다는데요. 꽃이 만발하면 영양이 충분한 것이라고 합니다. 꽃을 따내면 꽃으로 갈 양분이 열매로 모여 더 달고 맛있는 딸기가 된다고요. 강필연 씨의 딸기꽃은 어떤 상태일까요? 꽃이 깨끗하게 암술에 꽃곰팡이 같은 게 아직까지는 안 붙었네. 첫 농사임에도 류 대표의 수제자답게 잘 해내고 있습니다. 괜찮아요? 시작했는데 3시보다 더 빨리 문 닫아. 온도를 빨리 온도에다가 가더라고. 높은 데 달아갖고 네. 저 온도에 절대 믿지 말고. 네, 하나하나 배워 나가는 것 같고 또 이게 다 재산이 되어서 내년에 또 힘이 될 것 같아요. 강필연 씨가 직접 지은 비닐하우스 상태까지 점검하는데요. 쌓이는데 그래도 이 정도면 이 정도 같으면 50cm 이상 하고요. 전지하우스. 야무게 찍고. 이거면 눈이 몇 센치 정도까지 와도 아무 문제 없어요. 야무게 찍고. 농장 안팎을 둘러보며 노하우를 아낌없이 나눠주는 류 대표. 류지봉 씨의 노력이 만들어낼 딸기가 기대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국산 보급률이 95%가 넘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딸기 이렇게 육종가들도 지금 열심히 생산해내고 있어요. 근데 이제 딸기에도 약간 문제가 뭐냐면 서량이라 하는 한 품종이 83%를 넘는 거랑 지금 전 세계에서 딸기 하는 나라가 한 품종이 50% 넘는 나라가 없어요. 이 이제 무슨 뜻하냐면 한 품목이 잘 되다가 거기 병을 받아들이고 돌연변이가 생겼을 때 그 품종이 무너졌을 때 다른 품종이 대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빨리 더 좋은 품종을 육종을 많이 해내야 되는 것도 이제 과제고 숙제예요. 이제 우리 농민들이 할 일 아닌데 연구가들이 육종가들이 좋은 품종을 좀 빨리 만들어 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 거기서 이제 저도 보고 배우고 느낀 바가 정말 많네.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가 한 10년 만에 이 수경 재배 이 실력이 어마어마하게 한국 사람 자랑 알죠? 진짜 어디서 이런 소리를 들었는데 한국 농민이 세계 농민들 수준의 5등 안에 든대. 충분히 그러고도 남지. 한국 사람 얼마나 똑똑하노. 근데 한국 농업의 전반적인 이 환경은 세계 98이래. 농업 구조가 좀 힘들어요. 농민이 잘 살기가 사실 힘들어요. 그래 네덜란드나 저 선진국에 가면 제도가 참 잘 됐어요. 농사는 농사꾼들은 농사만 지나면 판매는 농협에서 해준다든지 나라에서 싹 정리해 주니까 마음 놓고 농사만 지으면 되는데 우리나라는 뭐 내가 판매까지 다 해야 되잖아요. 잘 하려면. 그래 이제 쉽게 그게 변화되지는 않을 것 같아. 예, 왜? 중간 상인들을 싹 없애고 우리가 바로 그래 하면 좋지만은 중간 상인들도 국민이고 다 먹고 사는 직업이잖아요, 그죠? 점차 변해 나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 이제 네덜란드, 독일, 프랑스 이런데 딸기를 배우면서 한 해 우리가 실력이 늘면서 이제 그분이 온 거예요. 박사들하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한국 그 이래 딸기 발전 변천사를 보고 지금 우리가 네덜란드보다 전혀 안 꿀린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일본도 자주 댕기잖아요. 일본 딸기 농업 우리가 뛰어넘었어요. 박수 한번 쳐야 돼요. 자, 문제를 하나 내야 되겠다. 대한민국에서 딸기를
가장 많이 하는 지역이 어딜까요? 논산이 참 많이 해요. 자, 거창은 자 9번째 면적 정도 돼요. 10대 주산지를 내가 쭉 불러드릴게요. 논산, 진주, 순서대로 이거 밀양, 담양, 산청, 고령, 합천, 하동, 거창 뭐 이런 식이거든요. 거창이 9번째예요. 특구 지역이 우리나라 2군데가 있어요. 딸기 특구 지역이 2군데 다 맞추는 사람 이거 완전 복불복인데 손 딱 들고 한번 맞아 2군데. 자, 손 들어봐요. 이 잼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논산 거창. 아이고 참 거창. 예. 내가 처음에 말했잖아요. 서울에 100명 중에 3명밖에 거창을 몰라. 이제 거창 알았죠? 딸기 특구 지역이에요. 면적은 좀 적지만은 특별한 지역으로 이제 선정이 되었어요. 지대가 높고 이런 게 딸기 당도가 좋고 경도가 좋기 때문에 딸기 특구 지역으로 이제 인정받았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그런 말도 해요. 대한민국에 딸기 명인이 한 명 있어요. 한 명. 한 16,000 농가가 딸기 농사를 지어요. 명인이 한 분 있는데 이거 다 맞추더라고. 그래서 걸지는 않았게. 누군지 알아요? 예? 내 입으로 말을 못 하겠고, 네? 제가 딸기 명인이에요. 자, 대한민국에 딸기 명인이 있는 동네, 대한민국에 딸기 박물관이 있는 동네, 특구 지역으로 해도 되겠죠, 그죠? 특별한 지역 맞아요. 그래. 정말 우리 집에는 전국에서 많은 농가들이 견학 오고 대학교에서도 농대에서도 많이 오고 또 기농기촌자들 있잖아요, 그죠? 아까 내가 물었잖아요, 기농하실 분들 정말로 많이 와요. 딸기 테마파크를 만들어 가지고 도시에서 5일 일하고 이틀 쉬는 젊은 분들 농장으로 불러갖고 휴식 공간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딸기 가지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면 딸기 씨앗 있죠. 자기한테 종자잖아, 그죠? 그 많은 영양분이 들었다고. 그래 딸기는 잼 만들고 씨앗은 축출하고 건강식품까지 만들 계획을 제가 가지고 있고. 경남 거창의 딸기 박물관. 농장 곳곳이 딸기로 가득 차 있는데요. 류 대표의 상징인 밀짚 모자를 쓰고 수염을 기른 캐릭터 인형이 방문객을 맞이합니다. 25개 부로 나눠서 시베지는 밀양 3단지에 도입되었고 가장 많이 해요. 우리나라 딸기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딸기 박물관. 류 대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도 알 수 있는데요. 박물관에 있는 모든 자료는 전부 류 대표가 평생에 걸쳐 공부하고 모은 자료라고 합니다. 지루할 수 있는 교육이지만 다채로운 자료와 정보를 게시해둔 덕에 방문객들의 만족도가 높은 편이라고요. 직접 재배한 딸기를 들고 찾아온 류 대표의 제자. 매년 몇 명의 제자가 직접 출하한 딸기를 가지고 류 대표의 농장을 찾는다고 합니다. 마이스터는 과연 어떤 평가를 내릴까요? 이거 맛있다. 줄기까지 달래. 잊지 않고 류 대표를 찾아주는 제자들 덕분에 아무리 많은 강연을 다녀도 지치지 않는다는 류 대표. 강연이 끝나고 난 후 류 대표가 방문한 곳은 경남의 한 폐교인데요. 오랜 시간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아 여기저기 먼지가 가득합니다. 혼자 분주하게 이곳저곳을 청소하는 류 대표. 아무도 없는 폐교에는 왜 방문했을까요? 딸기 테마파크를 이 자리에서 한번 제가 지어보려고 구상도 하고. 폐교를 고쳐서 딸기 테마파크를 만들겠다는 류 대표. 작은 산림욕장부터 산책로, 족욕장, 수영장 등 도시민들이 편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 오랜 꿈이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 우리 농업에서도 이제 일자리가 창출이 되고 또 소득도 올라가고 또 우리 자식하고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될 것 같아요. 딸기로 세상을 즐겁게 만들고 싶다는 류 대표. 또 어떤 변화로 사람들에게 기쁨을 줄지 기대됩니다. 1년에 한 번씩 딸기 축제도 해요. 그날 번 거 제가 사회 다 하는 해요. 축제가 뭐예요? 농업인의 축제. 우리 지역을 알리고 내 상품 딸기를 알려야 되는 거라. 외부 도시 사람 불러가지고 우리 하루 우리 부부가 다 주관이 되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힘들지만은 올해로 이제 4번째까지 행사했어요. 그래 이제 나의 약속, 박물관도 나의 약속이고, 그래 제가 보면 욕심이 너무 많아요. 욕심이 많아요. 여러분들 욕심이 많아야 돼. 단 용심은 가지면 안 돼. 용심은 너무 잘못되기를 바라는 거고, 욕심이 있어야 꿈도 있고 의욕이 있다고 봐요. 저는 욕심이 많은데 지금도 하나하나 이렇게 이루어오면서 남들이 봐서는 고마하지. 우리 뭐 집사람도 하고 고마하지. 저는 아직도 꿈이 너무 많아요. 박물관 하고 싶었잖아요. 이뤘어요. 명인, 진짜 이거는 가문의 영광인데 명인 되었어요. 근데 이제 50에 뭐 여기서 꿈을 접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딸기 테마파크를 만들어 가지고 도시에서 5일 일하고 이틀 쉬는 젊은 분들 농장으로 불러갖고 휴식 공간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또 이제 제가 돈이 너무 없다 보니까 다 너무 농장을 이렇게 얻어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명인에 걸맞는 진짜 사람들이 많이 오잖아요. 내 땅에 내 온실 멋있게 짓고 싶은 그런 꿈도 하나 있어요. 그 뒤에 꿈은 제가 말 안 할게요. 많아라도 모르는 꿈 이런 거. 이제 하나하나 이루어가는 그 재미 있잖아요. 끝이 없어요. 돈은 진짜 100억 벌 자신 있어요. 저는 100억도 벌 자신 있어. 이제 그냥 도사 같은 느낌 들죠. 막 돈이 보여 이제 이렇게 내 눈에 돈 벌 자신 있어요. 농업 가지고. 그래서 저는 농업이 답이 있다 보고 제 딸도 여러분 자식이 재산 먹는 일 아닙니까, 그죠? 가장 사랑하는 피부치 제 딸도 농대를 보냈어요 이번에. 농업에 답이 있다 저는 이래 보는 거예요. 아까 말했듯이 농업이 다 잘 살 수는 없어. 왜? 소비자하고도 연관이 돼 있으니까. 그렇지만 농업에 답이 있다. 뭐냐? 6차 산업화. 농업이 도시 속으로 파고 들어가야 되는 거지. 농산업화. 농업하고 산업이 이제 결합돼야 되는 거예요. 농촌만 따로 놀아가고 절대로 생산 갖고는 이제 부자가 될 수가 없지.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 멘트에 항상 이런 말을 해요. 꿈이 없는 사람은 숨쉬는 시체다. 인정하죠, 그죠? 꿈이 없으면 난 나이가 많아서 꿈 없어 이거면 안 돼. 꿈이 있어야 돼. 그래야 의욕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 배우러 댕기고. 저는 매년 어느 대학, 어느 가정을 들어요. 서울에서도 와서 내가 대학 다니면서 매년 나보다 많이 아는 사람, 나보다 훌륭한 사람한테 말을 계속 농사 이야기 아니라도 끊임없이 들으면서 나를 발전시켜 나가고 도시에서 성공한 분들도 제가 많이 만나요. 저분은 왜 성공했을까? 그러면서 나하고 농업하고 접목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 만나면서 내 의욕이 샘솟음 나는 게라 힘들다가도 그래 한 번 더 해보자. 끊임없이 그렇게 해 나갔어요. 농업은 미래다. 이 맞는 말이에요. 농업이 무기화가 되는 시대가 반드시 올 거예요. 지금은 약간 천대받지만은 농업 누군가는 지켜야 돼요. 그 젊은 분들이 농촌에 많이 들어가지고 이제 해야 된다 보는데 지금 농가가 주는 속도가 장난이 아니에요. 농촌 지역에 누군가는 이제 그 땅도 물려받고 해가지고 정말 이제 선진 농업하는 게 있죠, 그죠? 해가지고 우리나라 자체 23% 남은 그 시장 말고 국외로 수출할 수 있는 네덜란드처럼 그런 날이 온다고 봐요. 지금 우리 딸기 엄청나게 수출 많이 하거든요, 동남아 쪽으로. 그렇듯이 이제 많은 젊은 사람들, 머리 좋은 사람이 돈 버는 시대가 왔어요. 도시는 진작에 좋은 대학 나오고 머리 좋은 사람 월급 많이 줬죠, 그죠? 이때까지는 농촌이 똑같아. 배운 사람이나 안 배운 사람이나. 인자부터는 그게 아니에요. 배운 사람은 더 돈을 많이 버는 농촌이 인자. 그런 시대가 오게 돼 있어요. 혹시 이제 시청자 분들 중에서도 정말 농업을 접할 때 공부를 많이 해라 하는 거. 공부를 농업에 대해서 정보도 농업을 요 자리에서 보면 안 돼요. 어디? 인공위성에서 봐야 돼. 지구 전체를 봐야 돼요.
내가 하고자 하는 작물이 국제적으로 경쟁이 있나 없나까지 판단해가지고 달라들어야지. 우리 FTA 알죠, 그죠? 자유무역. 정치적인 국경만 있고 경제적인 국경이 없는 거잖아요, 말하자면. 관세 안 붙이고 막 들으면 우리가 살아남기 쉽지 않겠죠, 그죠? 그러면 우리도 뭔가 들고 나갈 걸 찾아야 되고 소비자와 직거래 할 수 있는 공간 만들어야 돼요. 면적만 늘고 생산만 잘하는 이제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소비자하고 이제 일체감이 형성돼 가지고 고객을 불러서 여기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농업, 부자 되는 농업. 우리 지금 3만 불 시대에 왔잖아요. 농민들 지금 실질적으로 도시 근로자, 도시 서민의 60%가 소득이 안 돼요. 그만큼 힘들어요. 힘들기 때문에 이제 관에서도 좀 지원해주고 뭐 직불금도 주면서 농업을 억지로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많은 젊은이들이 농업에 유입돼 가지고 이제 바꿔야 돼요, 실질적으로. 근데 걱정이 많아요. 지금 우리 젊은 사람 교육보다 농업이 변하려면 연세 드신 분부터 교육을 시켜야 돼. 잘 안 받겠지만은 우리나라는 유교라하는 종교가 아니지만 유교 사상이 있어가지고 나이 드신 분들이 내가 가진 땅을 팔거나 임대를 잘 안 줘요. 왜냐하면 이 땅을 팔거나 임대 주면 조상한테 벌 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런 분들을 모시고 그런 걸 설명해갖고 젊은 사람들 임대 주라 이렇게 그런 교육이 난 지금 필요할 때라 봐. 젊은 사람 들어오면 뭐해? 땅이 없는데 그 땅이 이렇게 전달되게끔 하는 역할이 지금 관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농업 성공했다면 성공하니까 이 자리에 섰잖아요, 그죠? 한 3가지 비법이랄까 이제 말하면 농사를 연애하듯이 해라. 연애하듯이 제가 이제 이 캐리커처를 들고 왔거든요. 이 당연히 저겠죠, 그죠? 이때 얼마나 좋아요. 이때 정성을 가지고 농사를 지면 또 제가 연애도 못 해보고 결혼했어요. 따라다니다가 그렇게 따라다니는 정성처럼 농업이 한번 실패해도 또 하고 또 하고 제가 보면 20살에서 40살까지 돈을 20년 돈을 못 벌었잖아요. 난 그래 말하거든. 20년간 걸음을 준 거예요. 그 20년간 걸음 받아먹은 나무가 얼마나 잘 크겠노. 이렇게 결혼하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쫓아다니고 끈질게 했듯이 농업도 한 번 안 된다고 포기하면 안 되는 거지. 그 품목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와 정확한 기술을 파악해갖고 달라들여야 되지. 자, 두 번째는 또 뭐냐 하면 농사를 자기가 하는 일을 자랑스러워해야 돼요. 자기가 하는 일을 부끄러워하면서 대다수 우리 농민들이 지금 뭐냐면 자식한테 안 물려요. 이 힘든 일을, 이 돈 안 되는 일을 말로 안 물리죠. 이런 식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 내 눈에 돈이 보인다 했잖아요, 그죠? 농업에 대한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제 소비자들하고도 많이 알고 어떻게 하면 이제 하면 된다 하는 걸 알기 때문에 제 딸도 농대를 보내고 졸업하고 제 농장에 들어오기로 했거든요. 그럼 제가 1남 미녀예요. 결혼하면 몇 명이에요? 곱하기 2하면 6이네. 그것도 6차 사람이네 또. 6명이 이제 내 밑에 들어오는 거지. 저는 분명히 다 잘 살 수 있다고 봐요, 애들이. 이게 뭐냐면 성공한 집에 가보면 자부심이 있어요. 자기 농사에 대해서 자식들한테 물려줄라 해요. 된다고 생각하는 긍정적인 마음으로 농사를 짓는데 안 될 수가 있어요. 내가 하는 일에 자신이 없고 부끄러워하고 자식들로 이거 하지 마. 되겠어요? 저도 이제 마이스터로서 명인으로서 심사를 많이 하러 다녀요. 다른 농가들 뭐 이렇게 할 때 거기서 제가 묻는 질문이 있어요. 자식한테 물려주실랍니까? 아이고 이거 힘든 건 말로 안 물리죠. 제가 속으로 점수를 많이 주겠어요. 당연히 농업이 미래인데 생명산업 내 자식한테 물려주겠다 하면 저는 오케이. 자기 이 농업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한 번 실패했을 때 여기도 자부심이 있고 하면 내 실수는 이래야지. 이 조상 탓이고 정부 탓이다. 이한 사람은 잘 될 수가 없어요. 자부심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제가 이제 또 내 농산물을 하면서 이제 상품 이제 개발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캐리커처 여기도 이제 집사람은 자기 이름을 열 때는 자신 있어야 돼요. 특히
사진을 열 때는 자기 농산물에 보통 자부심이 없으면 위험해요. 안 좋은 물건 넣고 자기 얼굴 하면. 그래서 저는 백화점에 갈 때도 반드시 요 캐리커처를 딸기 위에 딱 붙여갖고 보내는 거예요. 명인 딸기 해가지고 이거는 내가 소비자 약속인 거지. 내 얼굴을 걸고 한다 하는 거. 자기 상품에 대한 자부심. 요 한 3가지 정도 하면, 이 정도 하면 난 반드시 성공한다 봐요. 자랑스러워하고 자식처럼 내 얼굴을 걸고 농산물을 소비자한테 판매한다. 성공할 수 있겠지, 이 정도면. 네. 자, 오늘 이제 마무리 시간이 되어 가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또 한 번 더 말씀해 드리고 싶은 거는 농업은 희망이 있다. 네. 젊은이들이 충분히 도전할 가치가 있는 곳이다 하는 것. 하기 전에 어떻게 해야 돼요? 충분히 공부, 검토, 시각 보는 시각을 가져야 돼요. 무턱대고 지연 보고 달라들어서는 이거는 백전백패예요. 충분히 공부하고, 그리고 또 농업에 뛰어들 때는 가족의 동의 반드시 필요해요. 가족의 동의. 너무 내가 실패하는 걸 말할 때 가족이 한 사람은 가자, 한 사람은 안 가자, 반드시 실패해요. 둘이가 더라도 될똥말똥하는 판에. 합의가 중요하고, 또 뭐가 중요하면 장소가 중요해요. 장소. 어느 지역으로 갈 것인가. 그리고 또 어떤 품목을 선택할 것인가. 여러분들 주식 해봤죠, 그죠? 정말 잘 사면 올라가는데 잘못하면 내려가잖아. 이 작물 선택도 똑같아요. 충분히 공부하고 연구해가지고 달라들어야 돼요. 아까 내가 한 농업의 비전 3가지와 이런 농업이 미래다. 농업이 없으면 안 돼요. 농업이 천대받는 지금 직업이긴 하지만은 여러분 우리 한 세대, 2세대 전에 어땠어요, 할아버지? 진짜 밥 3끼 따시게 먹는 게 최고의 행복이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넘쳐나니까 너무 잘 못 인식해서 그렇지 농업은 생명산업이에요. 그 생명산업을 이끌어갈 우리 젊은 청년들이 농업으로 많이 유입돼야 된다. 그러면 연착륙 시계되죠, 그죠? 정부에서 할 역할은 뭐냐면 젊은 애들에게 무턱대고 돈을 주는 거 아니고 사자에게 사냥법을 가르쳐야 돼. 토끼를 자꾸 던져주면 안 되고. 이제 가진 분들의 농지를 잘 이렇게 임대가 되게끔 해주는 역할을 해야 돼요. 돈을 자꾸 지원해주면 나는 젊은이들이 큰일, 앞으로 반드시 큰일이 닥치려 봐요. 우리 농업이 절대 만만하잖아요. 세계 농업이 절대 만만하잖아요.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6차 산업과 수출이 가능한 능력을 가지거나 농산물을 가져야 우리나라 3만 불 시대에, 나도 3만 불 시대에 소비 행위를 할 수 있어요. 농사 지으면서 그런 거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자, 다시 꿈이 없는 사람은 숨쉬는 시체다. 이 말을 하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제 강의를 듣고 방청객에서 질문이 상당히 많이 들었는데 제가 몇 장 질문 받고 또 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농사하고 전혀 관계없는 질문인데 제가 영화 배우를 누구를 닮았다 하는데 이 글 적으신 분 자기가 직접 한번 질문해봐요. 네, 강의 들으면서 되게 캐릭터 확실하시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영화배우 고창석 씨 닮았다는 소리 많이 듣지 않으시나요? 고창석 씨가 악역은 아니죠. 천만다행입니다. 사실 제가 이제 더 많이 닮았다 하는 분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고창석도 많이 물어요. 닮았다고. 예, 저 연예인 닮은 사람입니다.
그 딸기 예. 농업 발전에 대한 열정이 엄청나신데요. 혹시 다른 농작물에 대한 명인의 도전 생각 있으십니까? 진짜 이 명인 전국에 41명밖에 없어요. 300만 농민 중에 41명밖에 없는데 한 품목에 되려면 그 품목에 15년 이상을 먼저 농사를 지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도전할 자격은 안 되겠지. 앞으로 딸기만 계속 가야 되기 때문에 하고 싶기야 뭐 다른 것도 배워보고 싶지만은 명인을 또 되기는 정말 힘들 거예요. 진짜 힘들어요. 하고 싶지만은 그런 시간과 여유와 또 되기도 힘들 거예요. 되고 싶습니다. 자, 그럼 또 다른 거 한번 뽑아볼까요? 다른 기 요거 전 딸기에 대한 얘기 있네. 딸기는 크고 비싸면 좋은 거라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어느 분이 질문했어요? 네, 마트 같은 데 가면은 막 홍보하잖아요. 예. 거기서 막 크고 뭐 비싼 게 좋은 거라고 막 맛있다고 제일 달고 하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여기 좀 맹점이 있어. 우리나라 소비자들의 맹점이 뭐냐면 무조건 크만 좋아해. 약간 후진국형 소비 패턴이에요. 실질적으로 이제 귤 같은 거는 작은 게 비싸졌잖아요, 그죠? 옛날에 그래 딸기도 여러분들이 큰 수박, 큰 사과, 큰 배, 큰 딸기를 원하니까 농민들이 자꾸 크게 만들잖아요, 그죠?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일본에만 가도 큰 게 더 싸요, 딸기가. 중간 게 비싸지 크다고 더 좋은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 소비자가 돈을 많이 지불하고 먹어야 내가 가오가 선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 참 문화가 약간 덜 발달돼서 그렇지 크다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니에요. 보기는 좋고 비싼 거 사가는 맛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크다고 더 좋은 거예요. 제가 봐서는 중간기 사실 더 좋아요. 지금 우리나라도 약간 변하고 있어. 딸기 크면 좀 이제 제일 안 비싸요. 그 밑에 게 지금 더 가격을 경매도 많이 주기 시작했어요. 고려하시면 될 것 같아. 좀 이제 선진국형 소비자로 가야 돼. 왜냐하면 자 여러분들 큰 것만 좋아하면 어떻게 해요? 농민 중에서 여러분이 싫어하는 호르몬제를 쳐요. 비대제 있잖아요. 크게 되는 거. 누구 손해예요? 소비자 손해라. 맞죠? 이게 너무 큰 걸 선호하는 것도 이제 바꿔가야 돼. 우리도 선진국형 소비 형태로. 예. 답변 됐죠? 네. 감사합니다. 자, 하나 더 뽑도록 하겠습니다. 딸기 농사하는데 가장 힘든 점은 무엇인가요? 딸기 농사하는데 가장 힘든 점은 무엇인가요? 너무 많아가지고 한 3박 4일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가장 힘든 점은 뭐냐면 열심히 농사 지었는데 가격이 안 됐을 때 그 절망감은 말도 못한 거예요. 사실 농사 지어갖고 적자되는 품목이 지금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FTA로 인해 가지고 막 외국 농산물 많이 들어오잖아요. 경쟁이 안 돼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 농민들 참 마음고생 많이 하는 품목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딸기도 가끔 보면 이제 갑자기 이렇게 홍수출하되거나 이럴 때 갑자기 가격 뚝 떨어지면 육체적으로 힘든 거는 다 견딜 수 있어요. 근데 정신적으로 내가 어떤 노력의 대가를 보상 못 받을 때 그때 제일 힘들어요. 예, 답변 됐습니까? 네. 자, 질문 내용은 많은데 시간 관계상 이것으로 마치면 되겠죠. 장시간 방청한다고 수고했습니다. 자, 우리 오른손을 들고 농업의 미래다 함께 하겠습니다. 농업이 미래다. 수고했습니다.